신탁 원부가 어떤 효력이 있다?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 보세요. 제1항의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막강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본 영상에서는요, 신탁 등기의 대항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좀 다분히 학문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아셔야 되냐면 신탁 관련해서 상담을 오시겠다라고 하면 제가 뭘 떼어갖고 오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탁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에 신탁 원부에 편철된 신탁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신탁 계약은 신탁 원부에 공시된 신탁 계약서가 제일 우선, 최우선적 효력을 갖거든요. 어떤 분들은 신탁 계약서도 안 갖고 와서 신탁 상담이 안 되죠. 그냥 가정적으로만 상담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신탁 계약서만 갖고 오신 분들이 있어. 이게 좀 불안한 게 신탁 계약이라는 게 뭐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신탁 계약서가 신탁 원부에 편철된 신탁 계약서랑 같은지 아니면 조금 변경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리죠. 나중에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거기에 있는 신탁 계약서랑 내용을 비교해봐라 이러는데, 왜 자꾸 신탁 원부에 편철된 신탁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신탁 등기의 대항력 때문입니다. 신탁법에 보시면요, 제4조 제1항에 보시면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탁이 금전신탁도 있지만 부동산 신탁도 있잖아요. 근데 금전신탁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부동산 신탁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부라는 제도를 운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법이 따로 있어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 제81조에 보면은 신탁 등기의 등기사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신탁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신탁 등기를 하려면 부동산 등기법 제81조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소유의 어떤 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한다라고 하면 신탁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탁 등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합니다. 즉, 주 등기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부기 등기로서 신탁 등기를 하는 거예요. 신탁 등기를 하면은 신탁에 대한 공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1항을 보면은 아래 각 호의 사항, 약 16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탁 원부에다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부동산 등기법에는 요게 조금 가지수가 적었어요. 근데 현행 부동산 등기법에는 신탁법 개정에 맞춰서 요 신탁 원부에 들어가는 항목의 가지수가 16가지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수탁자, 즉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요거를 요약해서 적었어요. 요약해서 적다 보니까 나는 A라는 의미로 요약했는데 했지만 이걸 받아보는 사람은 B라는 의미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뭔가 트집을 잡고 문제를 잡으려면 그 요약된 거를 의도적으로 B라고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그 오해의 여지를 없애려고 이 신탁 원부에 요약해서 적던 거를 그냥 계약서 자체를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신탁 원부가 엄청 뚱뚱해지는 거예요. 계약서가 다 들어오니까. 그나마 비토지 신탁 계약서는 얇은데 토지 신탁 계약서는 100페이지 이래요. 그러면 부동산 신탁 전문 변호사인 제가 봐도 막 헷갈리는데, 신탁 전문이 아닌 변호사 내지는 일반인들이 보면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탁 원부가 어떤 효력이 있다? 부동산 등기법 제81조 제3항 보세요. 제1항의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막강한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가 어떤 효력이 있나요? 4가지 효력이 있거든요. 1번 순위 확정적 효력. 부동산에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첫 번째 근저당, 2순위 근저당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지면서 첫 번째 근저당이 무조건 앞서잖아요. 이런 식의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 변동적 효력. 소유권 이전하면 이전 등기 하잖아요. 세 번째 대항적 효력. 부동산에 등기되면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등기라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데 추정적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신탁 원부에 신탁 계약서 내용이 통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럼 그 계약서 내용이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며요. 그러면 이 등기로서의 4가지 효력을 다 가지겠네? 그렇게 수탁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신탁 등기의 대항력에 대해서 1975년도에 판결이 있어요. 제가 이 판결을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 판결을 시점으로요,
그 뒤에 신탁 등기의 대항력이라는 이름으로 신탁 원부에 반영된 신탁 계약 내용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수탁자는 제3자한테 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왜곡되게 원용이 돼야 된다고 하나? 신탁 등기의 대항력이 너무 막강한 효력이 가져버린 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탁 등기 대항력 관련된 판결이 엄청 많이 쌓이게 됐는데, 그럼 여러분 신탁 계약에다가 5만 가지 뭐 불공정하고 불리한 내용을 잔뜩 넣어놓고 원부에 편철돼 있으면 야 이거 신탁 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라며, 그리고 등기의 효력 중에 대항적 효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나 대항할 수 있어 라고 수탁자가 자꾸 그런 식으로 원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의 대항력을 원용한 최초 판결을 살펴보면 제가 그 사실관계를 봤는데 솔직히 결론에 있어서는 맞는데 굳이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신탁 등기의 대항력이라는 이거를 갖고 올 필요가 있었나? 그냥 신탁 종료 시점에 수익자가 수탁자의 의무를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하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신탁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 그러한 약정은 유효해요. 이거를 굳이 신탁 등기의 대항력이라는 잘못된 법 원리를 끌고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원용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신탁 등기의 대항력은 신탁 계약의 내용, 즉 신탁 원부에 편철된 신탁 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넣기만 하면 대항할 수 있어? 대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자기 유리한 거 신탁 계약에 다 넣어버리고 신탁 원부에 편철해서 신탁 등기를 해버리면 그걸 갖고 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신탁 등기의 대항력을 되게 좁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 6월에 그 저스티스라고 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쓴 게 있어요. 통권 제154호. 그 논문 제목이 부동산 등기법상 신탁 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인데, 신탁 등기는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줄여서 신탁 등기의 대항력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결국 신탁 원부에 편철된 신탁 계약의 대항력을 인정할 것이냐 마냐의 그 문제예요. 저는요 부정설입니다. 부정설. 신탁 등기는 이거는 신탁 재산이다. 그러니까 신탁법의 적용을 받고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 있어. 요것만 표시해주는, 신탁 재산이라는 거를 공시해주는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 신탁 계약에 5만 가지 내용을 다 때려놓고 원부에 편철돼 있으니까 이거 대항력이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설은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처럼 신탁 재산으로서 공시할 수 있는 대항력만 인정되지 신탁 원부에 기재된 신탁 계약의 대항력은 부정된다. 이게 부정설이에요. 그 다음에 긍정설은 신탁 원부에 기재된 신탁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인정한다.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긍정설이고요. 절충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 규정이 이러니 이 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이걸 해석해서 신탁계약의 내용 중에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고 임의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에 한해서만 대항력을 인정하자. 사실 제 논문은요 부정설의 입장인데, 부동산 등기법 규정이 신탁 원부를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라고 하니 해석 한계상 절충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제 논문을 끝까지 꼼꼼히 안 보신 분들이 어떤 교수님인데 오상민 변호사는 절충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부정설입니다. 이 오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고유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사신탁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돼서 누구한테 신탁받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유 재산하고 신탁 재산은 구분되는 거예요. 오상민이 죽었어. 그럼 저의 자식들, 배우자한테 상속이 되겠죠. 고유 재산만 상속이 되고 신탁 재산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근데 오상민이 파산을 했어. 그러면 이 고유 재산만 파산 재단으로 편입돼서 파산 절차에 진행되는 거지, 신탁 재산은 파산 재단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탁 재산의 독립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법상 강제 집행이 금지되는 거예요. 즉 이게 신탁이 됐으면 어떤 내용의 신탁이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알려주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 계약의 내용이 원부에 편철돼 있다고 대항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다소 조금 학문적일 수는 있지만 신탁 등기의 대항력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